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위트롤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위트롤 말 그대로 스윗롤. 달달한 마른 이제 빵의 마른 이제 빵이라는 건데, 성형할 때 지금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이게 말아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통 롤이라고 합니다. 그 버터 롤 있죠, 버터 롤. 그 메뉴 중에서 버터롤도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버터롤도 말 그대로 이렇게 말아서 성형했기 때문에 롤이라고 하고요. 구글이라든지 기타 등등 외국 레시피를 찾아봤을 때 롤업, 이렇게 성형하는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적으로 식빵 하듯이 말아 올리는 걸 다 롤업이라고 해요. 그 성형하는 방법을. 그래서 혹시라도 외국 레시피를 보시고 만드시는 분들은 롤이라는 게 그냥 반죽을 마는 거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트, 매우 달죠. 설탕을 직접적으로 안에 충전하기 때문에 매우 단 빵인데, 그래서 이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은 상당히 편한 메뉴입니다. 왜냐면은 한 번에 밀어펴기만 잘하시면 성형하는데 하나하나 둥글리기 하고 그런 시간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분할 둥글리기 자체가 필요 없고 밀어서 말고 자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그 성형하는 시간은 빨리 만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근데 주의할 사항은 단 한 가지인데, 밀어펴기 할 때 덧가루를 충분하게 쓰셔야지, 덧가루 충분히 안 써서 바닥에 붙여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딱 밀었을 때 안 밀린다 싶으시면 바닥에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반죽이. 덧가루를 충분히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붓으로 털면서 하셔도 되니까, 덧가루를 충분히 쓰셔야 되는 메뉴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자, 만드는 시간은 3시간 30분이고요 계량 시간은 9분입니다. 9분이라고 하면 9가지 재료가 있다는 얘기겠죠. 강력분 물, 이스트, 계량제, 소금, 설탕, 쇼트닝, 부은유, 달걀. 달걀은 135g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아마 3개를 가져가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6g, 여기 가로에 있는 거로 계량해야 되죠. 136g으로 계량을 하시면 돼요. 가로에 있는 거는 왜 써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빵 실에 있는 그 저울들이 그 그램수, 무게 단위가 2g 단위예요. 그래서 1g까지 이렇게 재는 게 힘들고, 그걸 맞추려고 하면 그 계량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2g 단위보다 1g 단위 맞추는 게 더 어려워서 2g 단위씩 거의 올림을 한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에 있는 걸로 계량을 하세요. 자, 그렇게 계량을 하시면 되고요. 늘 여기 그 네모 안에 있는 건 다 아시죠? 재료당 1분씩 해서 계량 다 하시면 손을 들면 감독관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계량을 잘했으면 감점이 없고요. 계량을 실수했으면 감점을 받고 다시 계량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요. 계량 시간 내에 계량하지 못하시면 반죽이 시작한 이후 계량하셔서 반죽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걀은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개수로 계량하시오. 3개를 가져가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3개를 가져가서 깨놓으라는 사람도 있고 깨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독위원의 지시를 잘 따르시고요.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했을 때는 레시피에 어차피 그램수가 있기 때문에 깨서 그램을 재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반죽은 스트레이트법으로 제조하시고요. 유지는 클린업 단계에 넣으시면 됩니다. 유지 양이 좀 많은 반죽이에요. 강력분이 100일 때 유지가 20%, 베이커스 퍼센트로 했을 때 20%나 들어가는 유지 양이 많은 반죽이니까 유지를 넣고 나서 반죽이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유지가 많은 만큼 반죽이 잘 늘어나요. 설탕 유지가 많을수록 글루텐이 부드럽게 쫙 늘어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반죽 온도는 27도 맞추시면 되고요. 이제 아자입 12개, 트리플 세입형 9개를 만들어서 총 21개를 성형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요구사항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개수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되는데, 말아서 이제 자르실 때 두께를 일정하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절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두껍게 자른 나머지 이 개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실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얇게 잘라서 좀 남는 게 낫지, 두껍게 잘라서 부족하지 않게 그런 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피 설탕은 알아서 제조하셔도 되는데 알아서 제조할 것도 없습니다. 그 계량 시간, 반죽 시간 이후에 반죽 다 치고 나서 그냥 138에다가 136에 14g의 계피, 136의 설탕에 14g의 계피를 넣고 섞으시면 돼요. 각자 제조하시는 건 그냥 그대로 섞으시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성형 후 나온 반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시오.
그 스위트롤 하시면 이제 말고 나서 이렇게 말고 나서 이쪽으로 가야 돼. 말고 나서 양 끝부분을 잘라내요. 여기가 이제 설탕이 덜 들어가고 반죽이 전체적으로 말리지 않아서 그걸 잘라내는데, 그건 대부분 버리라고 하는데, 감독관님 혹시라도 제출하라고 하시면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드는 법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단으로 믹싱 하시고요. 클린업 단계에서 유지를 투입하시고 쇼트닝 투입하시고 2단으로 믹싱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옷 많이 입고 있잖아요. 되게 추운 날씨인데, 추운 날씨에는 반드시 쇼트닝을 여러분이 넣기 전에 손으로 최대한 부드럽게 으깨셔서 반죽에 바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단한 그 쇼트닝 그 자체를 넣으시면 반죽에 섞이지 않고 계속 따로 놀아요. 그럼 반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만드신 다음에, 덩어리 없고 부드럽게 만드신 다음에 손으로 최대한 으깨세요. 그러나서 바르듯이 반죽에 붙이시면 훨씬 반죽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글루텐 100% 온도 27도 맞추시고요. 1차 발효 한 5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1차 발효 완성점 아시니까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좀 애매한데, 적당한 양으로 분할해서 밀어 편다. 테이블에 따라 등분해서 따로 만든다. 어떤 레시피들은 이 반죽을 굳이 반으로 잘라서 반씩 하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테이블이 작았을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테이블이 보통 가로 길이가 80 이상은 대부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을 아끼시려면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누지 마시고 한 덩어리 자체를 성형하셔야 됩니다. 절반으로 나누시면 그 모양도 좀 어긋나거니와 하여튼 더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이 아니죠. 거의 무조건적으로 한 덩어리 반죽을 한 번에 밀어 펴서 말고 성형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간 발효는 없습니다. 그냥 1차 발효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밀어 펴시면 돼요. 이렇게 밀었을 때 가로가 약 30, 세로가 가로가 60, 세로가 한 30 정도로 미시면 되는데, 이렇게 밀고 나서 많은 과정에서 얘가 또 늘어납니다. 약간. 그래서 최종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80에서 90 정도의 센티미터가 되는 게 가로 길입니다. 80에서 90 정도의 센티미터가 되는 게 요구사항에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얇게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80에서 90 정도까지의 길이가 늘어나야 된다. 80은 여러분이 그 밀대 길이가 40이니까 그거 2배 이상 늘어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봉합할 부분 위에 1.5cm를 남기고 반죽 전체가 말랐을 경우 물을 바른다. 그러니까 반죽이 건조한 날씨에는 그 물을 바르시는 게 그 계피랑 설탕이 약간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설탕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요. 반죽이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정도 느낌까지만 이제 발라주는 겁니다. 왜냐면 반죽이 너무 말랐을 때 설탕이랑 계피가루를 뿌리시면 많은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밀려나가요. 그 설탕이. 그래서 한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너무 건조한 날씨에는 약간의 물을 바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프레이를 뿌리셔도 되고요. 건조하지 않은 날씨에는 그냥 계피 설탕을 골고루 펴 바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 바른 곳에 계피 설탕 골고루 펴 바르고요. 손바닥으로 쫙 펴주시면 된 다음에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부터 마셔야 돼요. 아래에서부터 처음에는 약간 탱탱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느슨하게 말아주시면 되는데, 느슨하게 마는 게 중요해요. 느슨하게 안 말면 나중에 똥처럼 이제 쭉 올라옵니다.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꽉 껴서 튀어나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솟아오르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셨을 때 여기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느슨하게 만다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양별로 일정한 두께로 썰면 되는데요. 야자잎이고 그 새 잎이고 그 손가락 두께 정도, 이게 손가락 두께가 한 1.5c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생각하셔서 자르시면 돼요. 어떤 레시피에는 뭐 1cm로 자르세요, 0.8cm로 자르세요, 막 여러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그런 것들 맞추실 필요가 없고요. 차라리 모르시겠다 하시면 그냥 1cm, 1.5cm 통일해서 쭉 자르시는 게 훨씬 성형하기도 편하고 계산하기도 편하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1.5cm 정도 손가락 두께로 잘라서 팬닝해서 굽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형하시고 나면 팬닝은 야자잎은 한 팬에 12개, 새잎은 한 팬에 9개씩 팬닝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란물을 바르시면 되는데, 자, 계란물을 왜 바르냐? 이제 성형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이제 덧가루를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말고 나서 그 겉면이 상당히 덧가루가 많거나 아니면 말라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겉면에만 계란물을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계피가 그 충전되어 있는 그 안쪽, 그 말아 있는 롤 쪽 그 면에 이제 그 계란물을 좀 많이 바르시게 되면 설탕이 또 녹아내리고 이상해지기 때문에 거기는 바르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차 발효 하시고요. 예, 190, 160도에서 12에서 15분 정도 짧게 굽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 정렬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추운 날씨라서 이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발효 같은 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예, 성형하는 것만 잘 돼서 저도 좋은 제품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위트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